이제 무슨 국가 간다고요? 초기국가. 오늘 초기국가 앞 이야기만 잠깐 보고 딱 끝낼게요. 초기국가 위치부터 잠깐 볼까? 오케이? 네. 초기국가 첫 번째. 자, 만주 있다. 만주 송화강일대 있다. 뭐? 부여가 있고. 오케이? 아마 이 지리적 특징 중 하나 뭘 것 같아요? 만주벌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초기국가 중에 제일 넓고 평탄한 이 지역을 장악한 게 어디야? 그래서 부여예요. 얘를 가리키는 제일 유명해. 넓고 평탄하냐. 만주벌판. 두 번째, 이 나라 어딘데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어디서 출발해서? 압록강 중류에 출발했어요. 오케이? 자, 이 지역의 특징 뭘까요? 평야지대일까? 산악지대일까? 산악지대야. 오케이? 자, 농사는 짓긴 지을 거야. 근데 농사 짓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 그래요. 끊임없이 쥐어폈어요. 약탈했어요. 그 약탈당한 나라가 옆에 보여. 오케이? 제일 많이 약탈당한 나라 어딜까요?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당했고요. 얘도 어지간히 쥐어 터졌고요. 오케이? 얘들은 왜 쥐어 터졌을까요? 이제 그 보면 알지? 왜 쥐어 터졌을까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얘들은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든지 알겠지? 우리에게 선진문화 어느 쪽이야? 그렇지. 중국이 제일 멀죠? 변방에 치우쳐 있으니까. 선진문화 받아 수용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맨날 얘한테 쥐어 터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 얘는 뭔가 생기면 좋은 거 있으면 다 받쳐야 하고. 오케이?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밑에 사만이 있었지. 충청도 일대 마간, 경상북도 일대 진안, 마지막 경상남도 일대 변안.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할 게 있어. 여러분,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광물이 뭘까? 설마 총동이라 하진 않을 거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철이지, 철. 맞아? 우리나라 철 산지가 어딘데? 우리나라 대표 철 산지가 어딘데? 여기야. 오케이? 이게 변안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위쪽 애들도 철거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 변안 올 거야. 오케이? 일본 애들도 철거하면 어디로 올 거야? 변안 올 거야. 뭐 타고 올까? 그래, 배 타고 올 거야. 설마 걸어서 오지도 않아? 배 타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변안 일대에서 발전한 건 여러분, 내륙일까요? 해안일까요? 해안일대가 아주 발달할 거야. 나중에 변안에서 가야가 등장한다면 가야의 첫 번째 중심지는 내륙에 있을까요? 해안에 있을까요? 해안에 있다. 느낌 오죠? 확인할 수 있지? 딱 보는 거고요. 가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만 중에 발달이 제일 후진 나라가 어디인 줄도 알겠지? 어딜 것 같아요? 진안이죠. 제일 변방에 있잖아. 이게 나중에 뭔데? 이게 신라야.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발전도 제일 느린 나라 어디? 그게 신라야. 오케이? 딱 보이잖아. 보이죠? 그냥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야. 내가 억지로 강요하나? 이해되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이 부여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게 있어. 부여가 너무 중요한 게 있거든. 이 부여라는 나라가 우리 고대 국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 큰 영향을 끼쳤단 거 알아? 특히 어느 나라? 고구려 백제. 혹시 여러분, 이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쓰기엔 내가 너무 나이를 먹은 것 같아. 옛날에 진짜 설명이 되게 좋았던 게 하나 있었다? 드라마가. 막 드라마가 시청률 40% 넘으면 설명이 세상 짱이다? 이제 그 사람을 요즘 기억하는 건 삼둥이 아빠를 기억하죠? 요즘은 삼둥이 아빠도 잘 안 봐서 모르나? 걔가 주인공을 뜯던 드라마가 있어요. 주몽이라고. 알아요? 주몽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부여 사람이야. 활 잘 썼던 애야. 걔가 남하해서 정치에서 휘말려서 남하해서 요 압록강 일대에 손잡고 얘들과 손잡고 나라 세운 게 고구려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고구려와 부여와 고구려는 서로 비슷할 거예요? 전혀 다를 거예요? 엄청 비슷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보이잖아. 하나만 더. 여러분, 근데 주몽 마지막 편이 뭔 줄 알아요? 주몽 아들들이 다시 튀는 거예요. 왜? 지가 주몽이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에? 근데 문제 뭔데? 이거 둘째인데 후계자 될 수도 있지. 왜 형만 죽으면 되잖아. 희망이 있지. 둘째면. 근데 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갑자기 셋째를 밀려. 그러니까 없던 형이 내려와갖고 지가 형이라 말한 거야. 셋째로. 이건 비전 없죠. 빨리 접어야지. 그래도 남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한강 일대까지 와서 나라가 세운 게 누군데요? 걔가 원조야.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엄청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또 남한 애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흔적적으로 남은 거야. 오케이? 그 대표적 흔적을 찾으면 부유와 고구려는 둘 다 법이 그래서 같아. 왜? 여기 또 내가 남아에서 이거 세웠잖아. 이게 무슨 법이야? 일직시법. 그게 뭔데요? 하나 훔치면 몇 배로 갚아야 돼? 12배로 갚는 거야. 오케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도둑질하면 뭐 있어요? 오, 기억한 노비를 삼는 나라가 있었지. 어딘데? 그게 고조선의 팔조법이었잖아. 고조선 잡아 노비를 삼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야. 그냥 갚아라야. 노비보다 갚아라. 몇 배로? 12배로. 일직시법. 그래서 같은 거야. 참고로 말하면.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둘이는. 이게 아무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뭔데? 형 죽으면 형수는 내 거야. 예전 말이 표현 좀 그런데 아무튼 형사 취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혼인 풍수도 비슷하고. 왜? 연관성상이 있는 거야. 내려 세웠으니까. 잠깐만 다시. 여러분 요 주몽의 셋째가 내려 세운 게 뭐라고요? 백제. 근데 비슷해 전혀 달라? 비슷하다겠지. 대표적 뭐냐? 많은 게 비슷한 건 다르겠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고구려에서 왕이 죽었어요. 왕이 집에 귀족이 죽었어요. 무덤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아까 말했어. 돌을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들어. 그게 돌무지 무덤이야. 오케이? 자, 백제에서 왕이나 지배층이 죽었어. 무덤 어떻게 만들 것 같아? 똑같이 만들어.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그게 무슨 무덤이라고? 맞아. 둘 다 돌무지 무덤이야. 그럼 잠깐만. 돌무지 무덤이 어디 있을까? 고구려 같으면 돌무지 무덤 어디 있어? 고구려 초기 수도 있어야지. 어느 강 일대? 아니, 압록강 일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나라 세웠다며. 여기 돌무지 무덤 있어야겠지. 오케이? 난 찾아보고. 여기 있다, 돌무지 무덤이. 자, 백제는 돌무지 무덤 어디 있을까? 백제 어디다 나라 세웠다고요? 한강 일대 맞지? 정확히 저 송파 일대 세웠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송파 일대 가보면 뭐가 많아? 돌무지 무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말했을 것 같아? 와, 우리 동네 희한하네. 왜 이렇게 돌이 많아? 무슨 돌들의 동네도 아니고, 씨. 그래도 그 동네 이름이 좋다? 나 이 정도 한자 괜찮죠? 뭐라 쓴 거야? 그래, 석촌이야. 우리말로 뭐야? 돌들의 동네야. 그게 무슨 무덤이 많단 말이야. 그래, 돌무지 무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이거야. 석촌동이야. 그 석촌동 그 부분의 이름이 그거야. 그 특징이. 무슨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 그럼 잠깐만. 우린 석촌동 고분군을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관계를. 고구려 어디? 백제 관계를 보여주잖아. 맞지?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석촌동 고분군이야. 얘가 그 돌무지 그걸 설명하는 거야. 납득이 됐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갈게. 그러면 우리 이게 쭉 보니까 그럼 부여와 백제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막 통해서 관계 있지. 오케이? 나중에 백제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실제 나중에 백제가 고구려한테 열라 맞아갖고 나라 뺏기고 쫓겨내간지 알아요? 또 수도 뺏기고 또 바로 안 망해요. 한강 일대에서 금강 일대로 쫓겨가요. 오케이? 그 쫓겨가서 나중에 다시 나를 부흥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이 백제라는 이름이 좀 쫌스러워 보이잖아. 이렇게 고구려에 맞았던 나라 이름 같아서. 나라 이름 바꾸고 싶잖아.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고구려의 연맥이듯이 이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야. 우린 벨벌리 연내가 아니라 고구려에 출발할 때 우리가 부여계들이야, 부여계. 오케이? 이 부여이들 제일 남쪽을 나와 세운 나라가 우리 백제야. 이게 북부여라면, 오케이? 이게 여기 절본이에요. 절본 부여가 고구려라면 저 부여를 개통한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여가 우리야, 우리의. 오케이? 그래서 백제 인난지 뭐로 바뀐대? 이렇게 바뀌어. 남부여. 옛날에 이거 설명이 되게 쉬웠다. 이거 말하면 진짜 내가 정말 너무 오래된 사람을 증명하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 배우 힘든데.
말해도 몰라. 활동을 좀 해야지. 설명이 좋지. 성유리라고. 진짜 이 드라마 되게 좋았거든. 성유리가 핑크러다가 말고 배우로 처음 데뷔해갖고 이 드라마 찍으면서 이거 전설의 짤방을 남기고 말했거든. 국어책 읽어주는 걸로. 그 유명한 전설의 국어책 읽어준 게 뭔지 알아?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 뭐 읽었던 있어. 찾아보면. 성유리가 어느 나라 공주인지 알겠죠?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 남부역 어딘데? 그렇지. 잠깐만. 근데 자기 이름이 뭐라고? 부여주. 그럼 걔 이름 뭘까? 진짜 성 빼고 이름 뭘까? 자, 그래서 왕족이 성씨야 이거야. 우린 부여의 애들이다. 부여씨야. 그래서 성유리 이름은 주야. 여주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 사극에서 골 때리는 사극도 있었어요. 뭐 군초고왕인가 드라마 할 때 그 사람 이름 부여구거든? 그럼 뭐라 읽어야 돼? 굳이? 근데 그 드라마 내내 여구 그러더라고. 당황했어. 솔직한 말로. 성이 부여씨야. 이름이 국어에. 오케이? 내가 강민성이 나한테 그런 거잖아. 이름이 뭐냐 하니까 성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도읍지도 어디냐? 이렇게 바꾼 때가 그 도읍지가 어딜 것 같아? 예전에 부여시들이 남부여라고 국호도 바꿨던 이 지역.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불러. 지금은 부여라고. 오케이? 옛날에는 삽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부여라 부른 거야. 좀 충남 부여 알죠? 충남 부여가 이 유래를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부여는 잠깐 중요한 말로 부여는 어디? 한반도의 고대 국가에 고구려 백제에 아주 큰 영향을 남긴 거야. 그래서 이들과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를 남긴 거야. 맞아?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도. 이게 법률이나 보이죠? 풍속에도 아주 유사성을 띠게 된 거고. 맞아? 특히 백제와 고구려는 많은 점이 유사성을 띠면서 특히 무덤의 흔적을 특히 아예 유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흔적을 남긴 거고. 맞아? 아니, 특히 부여와 이 백제는 계통의 식상에도 그런 영향을 남기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한번은 확인해 줘야지. 이게 보시는 거고요. 자, 갈까요? 자, 우리 초기과 이 위치를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다 봤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부여부터 봤죠. 제일 넓고 평탄한 게 부여라 봤고요. 그지? 이게 기본적으로 완전한 북방계 국가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닥지대에 위치했다는 거 확인했고. 그지? 그리고 우리 하나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 나라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라겠어요? 왜? 선진문화 수용이 쉽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확인할 게 어디냐면 삼안 중에서도 되게 후진적인 지역이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맞아요. 진안이야. 여기 더 멀지 않나요? 여기는 뭘 구하러 올 거야? 그럼 분명히 누군가 철을 구하러 오면서 선진문화 뿌려줄 거야.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느릴 거야. 나중에 왜 이 말을 지금 던져놓냐면 우리 고대 삼국이 보면 우리 고구려 나중에 고구려 만나잖아요. 이 마한의 지역 국가를 우리가 백제를 만날 거거든. 여기 지나는 지역 국가를 어디 보는 거야? 신라를 볼 거거든. 그래서 이 삼국 중에 발전해서 무조건 한 200년쯤 뒤처진 나라가 있는 거야. 그게 어디라는 거야? 신라야. 신라는 거의 차이가 한 150년, 200년 정도 꼬박꼬박 뒤에 갈 거야, 실제로. 자, 아무튼 이제 그럼 본격적인 뒷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볼 거냐면 부여부터 보면, 오케이? 부여는 맞아요. 저 만주 일대잖아. 만주 송화강 일대. 아마 사료가 언제나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가장 넓고 평탄한 이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여를 잠깐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만 보니까 부여는 어디예요? 북방계 나라잖아. 맞지? 변동사보다 반동사 이야기 나왔고, 또 위니까 목축 이야기 나오고, 그냥 편하게 지나가면 되지. 북방계구나. 그럼 남방계 좀 다르겠구나. 이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산물도 어째 북방계잖아. 특징이 있는 거지. 말과 모피가 당연히 보이는 거겠죠. 말 같은 목축을 올 거고, 모피니까 잡아서 어째 사냥 수료 볼 거니까 모피도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옥 같은 소위 말하면 이런 특산물도 있었다. 잠깐 한자 읽을 수 있죠. 옥. 이건 옥인지 알지? 자, 그리고 어째요? 장례풍습으로 특징적인 게 뭐다? 순장이 있다는 거. 순장이 뭐예요?
그치, 죽으면 같이 묻어버리는 거. 무서운 순장과. 우리 고조선도 순장이 있었잖아요. 부여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잠깐, 우리 삼국시대 어디까지 순장의 풍습이 있는지 알아요? 미리 말할게, 신라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순장을 간두기 시작할 거야. 알아요? 신라가 어느 순간 순장을 간두기 시작할 거야. 왜 그럴까? 그렇지. 순장 안 한단 말은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생산력 발전이 있다는 거야. 아마 신라의 되게 발전 과정에서 순장을 금하는 조치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나머지 보시면 맞아. 풍습 중에 흰옷을 즐겨 입기도 하고 그 밖에 점치는 방법이에요. 아, 한자 읽을 수 점법인지는 알겠어요. 점치는 방법이에요. 기륭을 좋고 나쁘면 점을 치는 거야. 뭘 통해서? 이거 소자인지 아세요? 내가 한자 쓸 때도 좀 불안한 거야. 소의 발굽, 발굽자는 안 썼어. 어려운 한자라서. 소의 발굽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풍습도 있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 한 번 했죠. 뭐 부여 애들이 남아에 세운 나라가 바로 뭐라 했어요? 고구려라 했잖아. 그 고구려에도 또 남아에 세운 나라가 백제라 했잖아. 아무튼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서로 비슷하다, 전혀 다르다? 꽤나 비슷하다. 맞지? 뭐가 같았어요? 법률도 같았고. 그죠? 하나 뭉치면 몇 배를 갚어? 12배로. 그게 일칙 12법이 들었잖아.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형 죽으면 형수는 내 거예요. 과연 좋았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고구려도 있을 일책 12법이나 그렇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기서 느끼는 사회 모습 뭐예요? 아니 간음 잠깐만 무슨 여자 혼자서 간음할 수는 없죠? 자기가 아메바가 아니잖아. 자웅동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간음한 남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보이지 않고 간음한 부인 또 여자는 어째 투기도 하면 안 돼. 완전한 가부장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행사예요. 제천행사 뭐야?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한자를 쓸걸. 어디에다가? 하늘에. 오케이? 맞죠? 여러분 왜 하늘에 제사 지내요? 그럼 대부분이 제천행사 언제예요? 10월에 미리 말하면 뭐가 끝난 거야? 추수가 끝난 거야. 올해 농사 정말 잘 돼서 이렇게 좋은 곡식들 줘서 고맙다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농경사야. 그런데 여기서 봐줄 게 뭐냐면 부여는 그 제천 행사를 언제 했다고요? 이거 달을 예고한 소리는 아니야. 음력 12월. 그럼 지금은 대략 언제쯤 돼요? 우리 음력과 양력이 차이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잖아. 맞죠? 그럼 우리 지금 언제야? 1월이나 2월 초야. 추수한 지 한참 지난 것 같네? 맞지? 그럼 여기서 연구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풍습은 뭘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것도 보이는 거지. 왜? 부여는 나중에 추수가 끝난 뒤에 겨울을 지내야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국중대를 열어서 사냥을 하는 거야. 그걸로 겨울을 지내는 거거든. 사냥을 통해서. 맞아? 그래서 사냥이 끝난 뒤에 뭐 한 거야? 이렇게 사냥감을 많이 잡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맞아요? 우리 사냥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수렵. 무슨 사의 모습도 보인다? 수렵사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부여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근데 여기는 솔직히 미안해. 일부는 좀 외워야 돼. 이건 이해만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알긴 알았는데 다시 반복적인 약간의 암기도 일부는 필요하다. 저절로 암기되면 뭐 박수고 안 되면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북방기랑 보니까 특산물 보이잖아. 맞죠? 당연히 이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수렵사의 모습도 보이는 것도 당연히 보이는 부여의 특징인지 알겠고. 하지만 나머지 순장이나 뭐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외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지만 좋은 건 이 두 개는 어디랑 세트라? 고구려랑 세트다. 같이 얘기해주면 좋고요. 오케이? 그 밖에도 이제 고구려 떴죠. 고구려 보니까 어디 있었어? 위치가 어디였어? 절본. 나중에 이제 이 편 봐두세요. 오녀산성이라고 한번 볼 텐데 나중에 사진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요? 산악지대, 산악지대. 여러분 잠깐만. 그럼 초기 고구려는 농사짓기 쉬워 어려워요? 그렇지. 좋은 농토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농사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약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 특징 중 하나가 뭐다? 약탈 경제다. 특히 팬 나라가 있다겠지. 어디라겠어? 옥저동이라겠어. 후진적인 옥저동에 연락했다니까. 특히 많이 맞은 나라가 바로 옥저라가 들은 거야. 맞아요? 그 흔적 어디서 볼 수 있다? 부경이야. 부경이 뭔지 알아요? 그래, 공동 창고야. 오케이? 지금도 좀 만주 가면 창고를 부경이라 불러요. 오케이? 아, 이런 공동 창고를 운영하는 거 보니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소위 말하면 약탈 경제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은 한번 속에 있죠. 우리 이거 청동기부터 있었던 무덤이 기억나? 나 이제 우리 무덤이 되게 중요하게 볼 거야. 돌무지 무덤. 잠깐만. 이게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이 고구려계 애들이 남아에서 세운 나라가 어디라 했어? 백제. 맞지? 백제가 어디다 처음 도읍했다고 그랬어? 저 송파 일대에. 그 송파 일대 무슨 무덤이 많다고? 돌무지 무덤 하고 들었잖아.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게 석천동이라니까. 우리는 정말 돌이 많은 동네야. 그 이름도 석천동이 됐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석천동 고분을 통해서, 고분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했잖아. 어느 나라 관계?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 보여주는. 오케이? 제가 막 이걸 앞글자 따세요 우자 뭐 이런 게 아니야. 뭔지는 알겠죠? 그지? 맥락을 보니까 일본도 또 외울 필요도 있다고요. 하지만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고구려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건 알겠잖아. 그리고 우리 약탈 형제라겠어요. 그러면 고구려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잘 읽는 거야? 잘 싸우는 거야? 잘 싸우는 거죠. 이게 무슨 자야? 그렇죠. 싸울 무자야. 무예할 때 무자야. 그럼 무예를 숭상하는 상무적 기풍도 보일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고구려와 부여는 법률도 같고 풍수도 비슷하다고. 뭐? 형사 취수도 보이고. 오케이? 형 죽으면 형수가 내 거예요. 아니, 반대로 형수가 반대로 동생을 고르기도 해요. 그게 고구려에 실제 나와요. 고구려의 왕비가 아, 동생을 골라요. 다음 왕을 누구 시킬지. 난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고국천왕 죽은 다음에 이제 형수가 동생을 같이 살 시동생을 고를 거예요. 실제 보이거든. 실제 사례야.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 밖에 무슨 제 나왔습니까? 서욱제. 아, 한자 어려워서 반드시 어려운 한자 앞에 한글 붙여줍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이 서자가 무슨 서자인지 압니까? 사이서자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자야? 지목자야. 자, 그러면 다른 말은 무슨 말? 사이집이란 이야기잖아. 사이집이 있다는 거다. 사이가 사는 거처는 집이 있다는 거지. 잠깐만, 이거 시댁에서 할 이야기야? 처가에서 할 이야기야? 그렇지. 처가에서 할 이야기잖아. 본가가 처가에서 할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사이는 어디 살았다는 거야? 처가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야. 처가살이. 다른 말은 뭐? 대릴사이제를 말하는 거야. 참고로 말할게요. 이 고구려 계통의 나라들의 특징이야. 미리 말하면. 단지 보면 일반적으로 그럼 고구려는 장가를 갔을까요? 시집을 갔을까요? 속으로 생각하죠. 같은 말 아니에요? 장가와 시집은 아니야. 근본적으로 다른 거잖아. 장가를 가는 건 뭐야? 처가살이를 말하는 거고 시집을 가는 건 시집살이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고구려 계통의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야? 장가드는 거예요. 대표적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고구려를 기승한 대표적 나라. 아, 조금 뒤로 가봐. 어디로? 백제는 자기가 부여계 계통이라 말하잖아. 고구려 남았지만 남부에라도 자기가 부여계 계통이라 말하잖아. 그래서 실제 백제는 오히려 가부장적 모습이 강하다면, 오케이? 고구려 계통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이, 이걸 줄여서 불러봐. 뭐겠어? 고려! 그래서 고려는 나중에 실제 가정생활이 장가를 갔을까요? 시집을 갔을까요? 그럼 장가든 거야. 고려 일반적인 가족생활은 장가를 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미리 말하면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질 거야. 처음 들어봐요? 아니지. 아니, 내가 이러면서 내가 꼭 한 번씩 예를 들은 유명한 사례가 아마 예전 수업에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예를 듣는 사람이 율곡이이예요. 알아요? 율곡이의 아버지는 잘 모르죠. 이원수.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아, 그는 어머니 이름은 저도 몰라요. 신사임당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임당이잖아요. 당이 집당자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 가운데 이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이 다 뭐로 표현된 거야? 그가 머무는 곳이야. 그 머무는 곳에 붙여서 부른 거 뭐야? 저 사임당에 사는 신씨야. 그게 신사임당이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을 집으로 갖고 있는 경우 어딨어? 혹시 그 허난설원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이 뭐겠어요? 정말 그 사람 정의평 난설원에 사는 뭐 허씨야. 표정들 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 가운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실제로 참고로 말하면. 자, 다 이제 그 중요하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말한 걸 신사임당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뭔데? 신사임당 고향 어디예요? 강원도 강릉이에요. 알아요? 율곡 아빠는 고향이 어딘데요? 경기도 파주 사람이에요. 오케이? 혹시 율곡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경기도 파주일까요? 아니면 강원도 강릉일까요? 그럼요. 이건 5,000원짜리 뒤집어 봐도 나와요. 5,000원짜리 뒤에 보면 뭐 있어요? 강릉? 오죽헌이 나와 있었어. 요즘 아닌가? 5,000원짜리 요즘 열심히 안 봐서. 옛날에는 강릉 오죽헌이 이게 화폐 있었는데 그가 태어난 곳이 강릉 오죽헌이에요. 모르겠어. 그 생각에 신사임당이 옛날라고 몸풀라고 친정간 거 아니야? No, 아니에요. 실제로 신사임당이 경기도 파주 와서 산 건 결혼 20년 차 때 이야기예요. 진짜로 결혼 20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시집살이 아예 안 했어요. 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결혼 20년 차 다 돼서 자기 시댁 올 때 너무 슬퍼서 엄마하고 헤어진다고 써는 유명한 시도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르죠? 나중에 이제 가족 생활하면서 이제 사임당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 가족 문화를 설명할 텐데, 오케이? 아무튼 그럼 조선 전기까지는 시집살이다, 처가살이다. 처가살이가 원칙이에요. 율곡 아버지는 처가살이 했어요. 조금 더 예를 해주면, 그래서 율곡 아버지가 이제 그 신사임당 결혼해서 처가살이 할 때, 결혼할 때 그 조건 하나가 그거였어요. 처가살이라는 거였어요. 율곡 아버지도 자기 집 와서 처가 사는 게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장인이 위로를 해요. 신사임당 아빠가 위로를 한다고 장인이. 그 위로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야, 나도 똑같아. 신사임당 아빠도 처가살이였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우리 장인도 그렇게 위로하더라 나를. 그 장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실제로 모기로 내려오는 집이에요. 다 처가살이로.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르죠? 난 이 신사임당 실제로 만나면 여러분 생각과는 좀 다른 여성이에요. 막 그 일본식 표현 혈모양처가 아니라 진짜 그 시대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갔던 여자. 진짜로. 말이 좀 그래. 초반에 말 한번 더 보여. 여러분 신사임당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진짜 꼭 한 번씩 물어보거든. 신사임당 요리 잘해서예요? 바느질 잘해서예요? 아니잖아. 신사임당 진짜 유명한 게 뭐야? 그럼 글을 잘 쓰고 또 뭐야?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식 표현,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 현모양처의 모습이에요? 전혀 아니지. 너무 거리 있는 이야기예요. 신사임당 진짜 당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율곡이 기억하는 엄마 신사임당은 아주 그리도 뛰어나고 그림이나 예술에도 뛰어났던 멋쟁이 여성. 그게 자기 엄마예요. 실제 자기 엄마에 글을 행장을 남기는데 거기는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는 여자야. 그 신사임당 이미지가 후대에서 왜곡된 거야. 미리 말하면. 이상하게 뒤틀리는. 그 뒤틀리는 과정도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우리 가족 기사가 뒤틀리면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걸 나중에 일제가 또 어떻게 뒤틀리고 왜곡하는지. 그 멋진 여성을. 아니 현대사 와서 특정 정부 때 또 이걸 어떻게 왜곡하는지. 하나씩 만나게 돼. 다시 번졌어 옆에서. 아무튼 우리는 뭐에 또 몰리는? 장가 들었다. 거울을 보여준다. 법률도 일찍 갔다 하고 소개했고. 그거 제천 행사 언제 한다고요? 10월에. 그걸 뭐라고요? 동맹이라 부른다. 명칭은 기억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것도 이해시켜 주세요.
그건 답이 없어요. 저 솔직한 말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옥저동에 보시면 여긴 좀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게 함경도 쪽에 있는 게 옥저고 강원도 쪽에 있는 게 동해인데 맞지? 여기는 어째 이렇게 쓰다 보니 어째 선진문화 수용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뎠던 거고. 자, 우리 해안가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옥저는 보면 뭐예요? 특산물이 어물이나 소. 해안가에 있던 거 딱 알 수 있잖아. 분명히 동해도 해안가에 있으니까 어째요? 이런 해산물이 풍부한 건 분명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동해로 유명한 특산물을 잠깐만 소개하는 거예요. 특산물로. 오케이? 그냥 보기엔 좀 그러니까 내가 옆에 한자 하나 쓴 거예요. 자, 뭐예요? 활공자인지 알아요? 아, 활이 유명했고 그걸 당궁이라고 부른 거고 뭐예요? 오, 알아요? 가죽 피자예요. 오케이? 껍데기가 유명한 거예요. 바다 표현 껍질 가죽이 유명했던 것 같고 마지막 뭐가 유명하다고요? 말이 유명한 거죠. 근데 말이 크다 작다야. 뭔지 알겠어요? 여기다 한자 쓰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뭐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만큼 작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요즘 무슨 말이에요? 조랑말이야. 에? 오케이? 그게 동해의 유명한 특산물이고요. 네, 여기서 가끔 여담도 속였는데 여러분 이 조랑말이 세계로 제패한지 알죠? 몰라요? 이 조랑말이 아시아부터 유럽을 제패한 거예요. 이거 타고 전 세계를 제패한 애가 누구예요? 그게 징기스칸이에요. 이게 징기스칸이 뭐 우리가 보는 지금 경마형 멋있는 큰 말 타고 아니에요. 조랑말 타고 진짜야. 왜 표정이 왜 이래요? 우리 동북아시아 말은 다 이거니까 타고 전 세계를 제패한 거. 조랑말 무시하면 안 돼요. 얘들이 얼마나 훌륭한 말인데. 그리고 옥저의 풍습을 뭐가 있다? 가족 공동 무덤. 오케이?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무덤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썼어 여기에? 한자를 쓴 거야. 이 장자는 아마 장례할 때 장자 같은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요? 그래, 뼈골자야. 뼈다귀 끼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죽으면 가매자가 하는 거야. 그럼 썩을 거 아니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은 거지. 그럼 뼈다귀만 추려갖고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같이 묻은 거야. 그래서 가족 공동 무덤. 그래서 골장이라 부르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동해는 꺼리는 게 많아요. 그 사람 죽으면 기존 집 때려 부수고 새 집 짓고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동해라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시족의 관계가 분명했대. 시족과 시족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대.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를 함부로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침범하면 어쩐다야? 소, 말, 돼지. 오케이? 이런 걸로 갚아야 한다야. 오케이? 책임을 묻었다는 거지. 그걸 뭐랍니다? 책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 뭐예요? 동일한 나라가 가만 보니까 뭐에 기반한 사회라는 거. 시족에 기반한 사회라는 걸 확인시켜 주고. 오케이? 시족에 기반한 보이는 걸 책화라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옥저는 뭐였는데요? 혼인분은 민며느리제가 있고. 민이 무슨 말일까요? 미리란 말, 미리. 미리 데려온 며느리란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 데려온 거야? 어렸을 때 미리 데려온 거지. 그리고 키워서 결혼한 거죠. 그죠? 고대판 원조교제. 민며느리제와 왜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말처럼 동해는 어쩐다고요? 시족의 경계가 분명하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족끼리 좀 섞어보려고 뭐? 조교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보여주고 있죠. 동일한 나라가 뭐에 기반한 거란 거? 시족에 기반했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제천행사 잠깐 보시면 옥저에도 제천행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고요. 동해만 그 제천행사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쳐. 다 몇 월에 한다고? 10월에 추석. 다 무슨 사이 모습 보이는 거야? 농경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천행사가 어느 나라에 나오는지 뻔히 보이지? 어느 나라 나오겠어? 부여가 나와. 얘만 특이하니까. 걔만 12월이잖아. 음력 12월. 오케이? 수렵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사만 보면 사만은 한반도 남부죠. 나라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예요? 3개. 마한, 진안, 변안이 있고요. 오케이? 응? 양쪽에 뭐 사로고 구약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 마한의 영도국가 이름 한번 봐두세요. 오케이?
이게 마한 일대를 영도에 있던 국가. 아니, 사만 전체를 영도에 있던 국가라는 거야. 무슨 국?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근데 여긴 특이하게 뭐도 있다? 왕도 있더라. 한자 쓴 거야. 그래서 왕이 있다 있지 말라고. 진왕이라는 왕도 있었다. 오케이. 사만의 목지국에 왕이 있었구나. 부여나 고구려만 말고도 목지국도 왕이 있구나. 확인 잠깐 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변화는 특히 뭐라고요? 철이란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철이지. 그래도 얘는 선진문화 수용이 그리 어렵지 않은 거야. 소화로 올 거니까. 오케이? 이런 데 수출하기도 했고 거의 철을 화폐처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들은 장례 풍습 중에 큰 새의 기태를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새를 뭐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영혼의 운반자. 오케이? 새를 영혼의 운반자로 생각해. 나중에 우리 사마는 뭘 만나? 그래서 새로 된 거 뭘 만날 거야. 미리 말해주면. 오케이? 영혼의 운반자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 생각할 거 아니야. 뭐 타고 간다는 거야? 새가 영혼의 운반자야. 잠깐만, 그 용어가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뭐 있어? 쉽게 말하면 무당? 제사장? 그걸 상징하는 곳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새가 보일 거야. 오케이? 사마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밖에 사마는 남부니까 변호사가 알바했고. 잠깐만, 우리 변호사 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물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사만지구는 뭐? 여러 저수지가 발달한 거야. 잠깐만, 여러분, 근데 이 저수지 파면 혼자 쓸 거야? 여럿이 쓸 거야? 같이 써야죠. 같이 물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혼자 팔 거야? 같이 팔 거야? 같이 판 거야. 그래서 사만의 일집도 뭐가 발달하겠어?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한 거야. 알아요? 사만이 나왔던 그 공동 조직이 바로 뭔데? 여러분 다 알아, 이름. 그렇지.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았지. 둘이야. 그래서 이 둘이가 사만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요. 오케이? 이 변홍사 과정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제천 행사는 여기에 좀 특이한 것, 진짜 농경인지 알겠지? 요때 온지는 알겠어. 추수 끝났으니까. 맞지? 얘는 한 번 더 있다야. 언제? 이거 언제야? 씨 뿌릴 때. 올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서 고마워요. 얘는 두 번 했다야.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 초기권 내용들 한번 정리한 거야. 여기 내가 설명하고 이해는 시켜줬으나 애울게 단순무식 애울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좀 판단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초기 국가라는 나라들 지금 설명하고 있었잖아. 부역,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을 본 거야. 맞아? 근데 이들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특징을 잠깐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잠깐 봅시다. 사만 보면, 사만이라. 이 초기국가를 보면 부여나 고구려, 그리고 사만 중에 특히 목지국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왕이 다스린 부족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부여 같으면 왕 말고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오케이? 그 총 부족이 몇 개야? 뭔 4개야? 왕이 다스린 부족도 있다니까. 숫자 세봐 몇 개야? 5개. 이 5개 부족이 연합한 나라가 바로 부여. 오케이? 고구려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구려도 이런 대가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대가들이 총 몇 개? 5개. 그 왕도 있는 거고요. 그 5부족이 연합해 세운 나라가 바로 뭐야? 고구려고요. 오케이? 옥조동에는 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별로, 맞아요? 이런 부족에 기반한, 맞지? 그들이 연합해서 이런 사만의 나라를 구성했고요. 잠깐만, 가만 보니까 초기국가라 불리는 이들 나라들을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한 거야? 부족에 기반한 거야. 그들이 연대해서 뭐 한 거야? 나라를 세운 거야. 오케이? 그건 공통점이지.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하. 그래서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 뭐라고? 부족연맹체다. 오케이? 우리 지금 드렸던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사만 다 부족연맹체구나. 근데 그들 사이 차이는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었다. 이 초기국가를 전부 다 군장국가로 부를 수도 연맹 왕부로 부를 수도 있는데 차이는 뭘 것 같아요? 공통점은 전부 다 부족연맹체야. 부족 기반 연맹국가야. 근데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이거야. 왕이 있고 없고. 왕이 없는 나라도 있고. 자, 그럼 군장국가 뭐 있어? 했잖아. 어디야? 옥저? 동해는 확실하게 뭐가 없어?
왕이 없으니까. 오케이, 군장 국가였고요. 왜? 거기 후지담에 이게 왕이 출연 못했다니까. 오케이? 이 왕이 출연은 어디 있어? 부여나, 고구려나. 우리 사만 중에 특히 어디요? 먹지국 같은 경우는 어째? 왕이 있다니까. 거긴 연맹 왕국이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아, 초유과를 전부 다 부족 연맹집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왕이 있고 없고. 하지만 그들 사이 공통점 많더라.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부족 연맹집이면 왕권이 셀까 약할까요? 느낌 안 와요? 자, 부여란 나라 봐봐. 5개 설명 중에 부여예요, 부여.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부여는 왕은 있죠. 하지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5개 부족이 연대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부여란 나라라고. 부여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들었어. 오케이? 이거 국가적 위기지. 농사 쫄딱 망했지. 누가 책임을 잘 깠지 않아? 왕이 질까요? 부족장이 질까요? 왕이 집니다. 부족장들 모여서 왕의 목을 칩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럼 부여란 나라를 가만 보면 예를 드는 것처럼 왕권이 세대 약하다. 그럼 왕권이 약하지. 그래도 아예 왕이 출연하지 못한 나라도 있었다니까. 옥저동해처럼. 이해가요? 두 번째 이야기. 야, 그러면 왕이 이렇게 왕권이 약하면 여러분 각각의 부족은 누가 다스릴까? 그럼 왕이 다스린 게 아니야. 맞지? 부족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 부족의 통치는 부족장이 알아서 했구나. 오케이? 그럼 부족장 자기 부족 다스려서 자기 휘하에 따로 관리를 둘 수 있다 없다? 그럼 있다야. 휘하에 관리도 둘 수 있었고 왕이 되고 있는 관리도 있지만 부족장이 되고 있는 관리도 있는 거야.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좀 오반데 요즘 시험 난이도 관계없는데 대표적으로 부여 같은 나라를 보면 왕 아래에 사자, 조이, 선인 같은 뭐 관리도 있고 듣고 지나가 뭐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왜? 그리고 이 부족장 마가, 우가, 저가 아래 밑에 있는 뭐가 있어? 그럼 사자, 조이, 선인도 있는 거야. 오케이? 야, 그렇구나. 그럼 잠깐 하나만 더. 그러면 이 부족 연맹체에서는 이 초기국가에서는 공통된 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표 예를 들었잖아. 어디?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며. 마가 부족의 신 뭐예요? 그럼 말새끼지. 우가 뭐예요? 소새끼. 저가 뭐예요? 돼지새끼. 구가 뭔데요? 그 표현 여기 앞에까지 괜찮은데 구가 하니까 좀 갑자기 개조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전형점 뭐예요? 그렇지. 동식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뭐야? 토테미즘. 맞아요? 부족만 독자 시장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런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힘이 하나로 집중화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전부 다 부족을 다 흩어져 있는 거야. 맞죠? 부족장이 알아서 고 부족만의 독자적 신앙도 유지하고 있고 맞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쓸 수 없구나. 중앙집권이란 말 자체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오케이? 그게 초기국가의 특징이다. 그게 초기국가의 특징이자 한계다. 맞아? 그래서 그들은 뭐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 다음 단계 뭔데? 다음 국가 뭐 배울 것 같아요? 그게 고대 국가야. 그럼 고대 국가는 뭐의 한계를 넘어섰다야? 그렇지. 초기 국가의 한계를 넘어섰다가 고대 국가지. 맞아? 초기 국가 한계를 넘어선 게 고대 국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초기 국가 중에서 그 초기 국가 한계를 넘어선 나라가 뭐가 있는 거야? 고구려도 그런 거야. 마한에서도 그 한계를 넘어선 나라가 난주 등장한 그게 바로 뭐야? 백제야. 진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선 나라가 뭐야? 그게 신라야. 미리 말하면. 오케이? 그럼 잠깐만. 아, 앞으로 볼 고대 국가, 이제 고대 국가 표현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고대 국가는 초기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다른 말로 무슨 체제의 모습을 띈다야? 그렇지. 중앙 집권적 모습을 띠는구나. 맞아? 야, 잠깐만. 고대 중앙 집권적 모습을 띈다고? 이 중앙 집권 모습을 띠면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줄 알아요? 한 예를 들게. 우리 초기까지 대표적 나라가 고구려였잖아. 고구려는 처음에 뭐였어? 아, 부족 연맹체라니까. 연맹 왕국에 왕은 있지만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는 거야. 부족도 힘이 터져 있다니까. 왕도 관리를 갖지만 맞아? 부족장도 관리를 갖고 부족을 알아서 통치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맞아? 근데 문제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제 성장하면서 맞아요? 이제 팽창을 시작하자. 영역을 확보하기 더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외부와의 충돌이 빚어지겠지. 외부의 갈등이 빚어지겠지. 그럼 안으로 중요한 변화가 뭐가 생기는 거야? 우리 그치 똘똘 묻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끔씩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아니 우리 집에서 밑집과 층간소음을 쌈이나 이제 엄마 아빠 부부싸움 안 해. 똘똘 뭉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 외부와의 격렬한 충돌은 안으로 똘똘 단합을 강화시킨단 말이야. 오케이? 맞아. 그래서 이 고대 국가들이 외부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뭐? 권력이 집중화되기 시작하고요. 오케이? 그것이 어디에 쏠리는 거야? 한가운데로 쏠릴 거야. 그게 누구야? 왕으로.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거고. 여러분, 그 왕권이 강화되면 어떤 특징이 발생할까? 이제 왕자리로. 질문. 돌아가면서 할까요? 지 새끼한테 물려줄까요? 어? 그치. 지 새끼한테. 이거 아니고. 왕위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세습한다고. 맞아. 그래서 왕위 세습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케이? 처음에는 바로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줍니다. 미리 말하면. 처음에는 형제끼리 물려받고 했다가 나중에 좀 더 강한 아들을 물려주는 그렇게 발전할 거고요.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변화가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 예전에는 우리 연맹 왕국 때만 해도 우리 왕권이 미약했잖아. 오케이? 그럼 왕제를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했어요. 순환이었어. 근데 이제 세습제를 받겠다 그러잖아. 맞아? 그럼 이 세습제로 해서 강력한 왕권이 등장했단 말이야. 과거 족장들 어쩐 거야? 그 강력한 왕권 밑에 머리 숙이기 시작하겠지. 맞아? 그래서 왕 밑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귀족이 되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런 귀족이 등장하는 거고. 오케이? 하나만 더. 자, 근데 이 귀족은 왕 밑에 눌리긴 했지만 자기가 일반 평민과 뭔가 다르다고 구분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내가 귀족이야. 난 평민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구분선을 그을 것 같고. 아니, 평민들은 나중에 말하겠어. 내가 귀족 밑에 있긴 하지만 내가 저 밑에 노비와는 다르지 않겠어? 구분을 두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제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차별적 신분이, 오케이? 이제 그 차별적 신분에 대한 뭐 룰이 있을 거 아니야. 법으로서 규정을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뭐라 부를 것 같아? 그걸 여러분 다 들어봤어. 그걸 율령의 반파라는 거야. 여러분 율령이 바로 뭔데? 맞아, 이 차별 신분제를 법으로서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기면 뭐 하는 거야?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어려운 한자야. 형벌을 내기도 하고. 오케이? 그걸 법령으로서 집행시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율령이라고 부른 거야. 율령이라는 말은 고대국가에 이제 뭐가 썼다는 거야? 차별적 신분제가 법으로서 규정됐다는 이야기야. 귀족, 평민, 천민이 썼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이 고대국이 좀 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나중에 못 오겠어요? 사상적 통일도 이루어야지. 왜? 이전까지 보니까 사상 통일이 안 됐잖아. 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봤잖아요. 맞지? 이거 뭐라겠어? 토테미즘이라고. 전형적인 원시 신앙이잖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중앙 집권적 사상이. 맞아? 이런 원시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 땅에 없으면 어찌한다? 수입이라도 하자. 그 수입하잖아.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들고 온 게 바로 뭔데? 여러분 다 알잖아. 뭐의 수용이라고? 그게 불교라고. 오케이? 불교가 들어온 계기가 이거라고. 그럼 여러분 불교의 기본적 기능 말해봐. 불교를 왜 들여왔어? 중앙 집권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중앙 집권화. 오케이? 잠깐만. 중앙 집권화라고 그러면 권력이 하나는 불교는 집중화에 기여했다는 거지. 누구에게 집중화되는데? 왕에게. 맞아. 그래서 불교의 기본 기능이 이거지.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야.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삼국에서 고대 국가에서 불교 수행의 주체가 누군지도 보이지 않아? 누구야? 그렇지. 가장 재미있는 왕이지, 왕. 그래서 불교 수행의 주체는 다 왕실이야. 오케이? 그럼 잠깐만. 고대 삼국에서 불교를 제일 반대한 이들도 누군지 보이는 거야. 누구야? 과거 족장에도 누구야? 귀족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뭐? 귀족들이 이 불교 수행에 반대하는 거야. 왕실은 적극적 불교를 수용하는 거고. 자, 그래서 나중에 왕실은 어째? 불교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 거야? 귀족을 설득해야지. 이해가요? 특히 그 설득 노력이 필요한 나라가 어디겠어? 고대국가 발전 속도가 제일 늦은 나라가 그 설득 노력이 제일 중요하게 있을 것 같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제일 느린 게 어디라겠어? 신라. 그 신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그래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잖아. 혹시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 귀족한테 받으려고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찢기서 목을 탁 베잖아.
목에서 뭐 나와요? 우유가 나오죠. 진짜야. 기록에 우유가 나왔다 써 있어요. 흰 젖이 나왔다고. 오케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차돈이라고. 뭐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오케이? 잠깐만. 이 지금 어디까지 본지 알겠죠? 이제 고대국 발전 과정에서 왕위도 세습화되고 왕권이 강화돼서 두 번째 뭐예요? 차별적 신분도 법제화되고 그게 율령의 반포로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적 사상도 들여오고 불교의 수용까지 맞아? 그리고 이들 한 단계 더 둬야겠어. 이제 마지막 필요한 거 뭘 것 같아? 중국의 선진문을 한 번 더 누리고 싶지. 맞지?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뭐 생산력을 위해서라도 곡창지대를 갖고 싶지. 그곳이 어딘데? 그게 한강이야. 맞아? 그래서 한 단계 더 해서 뭘 갖기 위해서? 한강교를 갖게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한강을 가진 얘들이 그 순서대로 모은 거야. 전성기를 맞는 거야. 참 한강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지.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에다가 나라를 세웠어. 제일 전성기가 바로 백제야. 두 번째가 어디야? 그렇지. 백제부터 한강을 빼앗은 고구려가 그 다음일 거고요. 오케이? 마지막 한강을 가진 나라가 누구야? 신라.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게임을 딱 끝내는 거지. 이게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이에요. 오케이? 이게 바로 중앙 집권적 모습인 거고.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지. 이런 말을 어디에 쓸 수 없다야? 초기 국가에 쓸 수는 없다야. 초기 국가는 중앙 집권적 모습이 없기 때문에. 초기 국가에서 왕이야 세습화되고 율령을 반포했고 불교를 들여와있고 이런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초기국가 다시 들어가서 초기국가는 이런 고대 국가 모습 못 갖고 부족 연맹체, 중앙 집권적 모습 못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잠깐만. 그러면 이 초기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 질문. 왕이에요? 족장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힘을 갖고 있는 족장이지. 잠깐 반대로. 그럼 고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왕이야? 귀족이야? 왕이지? 맞아? 그렇구나. 그럼 초기국가에서 기억해야 할 건 누굴 기억해야 돼? 족장들을 기억해야 하고. 맞지? 고대 삼국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야? 왕을. 근데 고대 삼국에서는 우리가 귀족을 잘 몰라. 다 왕을 아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 뭘 아는 거야? 족장을 아는 거야. 그 족장 아는 거 확인해 볼까? 이미 알고 있잖아. 부유란 나라 족장 뭐 알아? 부여 왕 알아요? 모르잖아. 하지만 부여의 족장은 알지. 뭐라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알잖아. 왜 이래? 맞죠? 짐승을 갖다 이름 갖다 붙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까지. 맞지? 그들이 다스린 적 뭐? 사출도도 보는 거고요. 오케이? 아, 그러면서 저기다 뭘 써놨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 했지. 오케이?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 쓴 거야? 가라고 썼다. 오케이? 고구려도 뭐라고 했어? 하나 더 볼까? 왕 아래 뭐? 대가가 있잖아. 잠깐만. 그 가가 어디 써 있는 거야? 여기 써 있죠. 이게 가잖아. 의미가 뭔데? 이 가의 의미가 뭐예요? 혹시 더하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내가 할 필요 없죠. 그건 차라리 낫죠. 어떤 새끼는 이걸 역구라 읽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쓸데없는 농담이에요. 가. 오케이? 가의 의미가 뭔데? 그래. 족장 가리키는 말이야. 오케이? 가란 말이 바로 족장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서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 거고. 오케이? 고구려 뭐가 있는 거고요? 대가가 있는 거고. 잠깐만. 그래서 고구려의 뭐? 족장회의. 난 고구려 고대국가 발전은 뭐야? 그 족장이 귀족이 된다고 했지. 고구려 무슨 회의? 귀족회의. 맞아? 전부 다 뭐가 모인 거야? 가들이 모였지. 맞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무슨 회의라고요? 제가회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특히 고구려나 부여 같은 나라들은 족장을 부르는 말 가. 거기에 가축 같은 붙이면 부여. 오케이? 고구려 그냥 대가라 불렀고. 가의 의미가 그런 거다. 이해가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그럼 옥저나 동의도 뭘 기억해야 돼? 왕이야, 족장이야? 거기는 왕이 없어요. 에? 족장을 기억해야지. 왕이 없고 읍금 산노. 아, 이런 말이 나면 옥조동의를 막 가리키는 말이 있고. 오케이? 사만도 뭘 기억해야 돼? 족장 기억하는 거야. 왜? 여기는 전부 다 부족 연맹이니까. 맞지? 이해가죠? 그 국가 히어로들 다 족장이었으니까. 족장을 기억한다야. 근데 삼국시대에 와서는 귀족이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야? 왕이 중요하다야.
왕이 업적을 중심으로. 이해가? 자, 사만 맞아볼게. 사만도 목적에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진왕이 있고. 족장을 뭐라 한다고 해? 신지견지읍차. 오케이? 이밖에 들은 표현도 되게 많은데 기록마다 다 다른데 아무튼 이런 족장들이 있었다. 난 이 족장 이름을 미안하지만 좀 외워야 돼요. 그지? 그 족장 이름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아, 나라를 구별하는 거야. 이해갔지? 근데 하지만 부연하고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다 뭐다? 가. 오케이? 내가 여기서 좀 오버하는 말 하나 가르쳐줄까? 여기 이제 이 유리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데 이 가란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 가와 비슷한 말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말로. 나중에 이것도 비슷한 말 어디서 볼 것 같아요? 간은 어디서 볼 것 같아? 오, 안에 신라의 말이 간. 이 간 어디서 봤어요? 그래! 이게 저 북쪽에 대해서 부르는 이것들을 부르는 말이야. 오케이? 부족의 족장들. 가. 저 위에서는 칸. 신라로 내려가면 간.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오케이? 언제 어원적 분석들은 논란이 조금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가시죠? 아무튼 우리는 초기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족장을 하는 거다. 족장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이것의 한계를 넘어선 게 바로 뭐다? 고대 국가다. 고대 국가 이 순서로 발전해 갈 거다. 오케이?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초기과에서 고대 중요한 한반남부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도 잠깐 보시면 고조선의 위임이 남아? 이게 무슨 말일까? 고조선 주민들이 고조선이 저기 북방기였잖아. 남아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언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야. 위만한테 철기로 맞아갖고 그 맞았던 그 고조선 왕 기억나요? 준왕이라고? 에? 그때 맞은 적이 있고요. 또 맞은 적이 있어요. 언제요? 한이 와서 고조선 멸망시켰잖아. 아니 나라가 망했으니 또 도망쳤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고조선이 뭐가? 선진 문화가 남쪽으로 쫙 뿌려진 거야. 그래서 한반 남쪽에서 뭐 본격적인 국가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요거야. 혹시 이 나라 별로 중요한 아니 이 나라 본 적이 있었지? 예우고 고조선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하는 바람에 고조선 이익 독점하니까 열받아서 한이 쳐도 고조선 멸망시켰잖아. 그 실체도 모르는 진이란 나라가 이렇게 고조선에 이런 이주민들이 와서 선진문을 쫙 뿌려준 거야. 첫 번째 봤잖아? 이 준왕이 와서 선진문을 쫙 뿌려주고 나중에 유민들이 또 쫙 뿌려주고 그러면서 성장한 게 바로 뭐다? 사만이다야. 오케이? 사만 등장기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고조선 때 그 준왕이 내려와서 유만한테 철기로 맞긴 맞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했잖아. 도망쳤다고. 내려와서 왕을 또 했다니까. 사만의 왕이 됐다니까. 특히 마한의 왕이 됐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준왕의 자손들이 다음부터 성씨를 뭐 쓰냐면 이성씨를 써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 역사 기록에 나온 최초의 성씨가 바로 한씨예요. 청주 한씨들. 청주 한씨의 조상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자, 뭐든지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청주 한씨는 여기가 소위 말하면 자기의 시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사만에서 한번 봐둘 게 뭐가 있냐면 중요한 변화 중에 마지막 봐둘 건 이제 나라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세상이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좀 더 비합리적인 게 사라지고 점점 합리성을 띌 거 아니야? 맞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 고조선만 해도 정치를 누가 있어? 무당이 있잖아. 무당이 정치적 지배자였잖아. 그 무당이 바로 뭐였어? 당군이라 들었잖아. 재정일치라고 들었잖아. 맞아? 근데 우리 사만까지 오면 시간이 꽤 흘렀잖아. 그럼 무당이 세지 약해져? 점점 약해지지. 나중에 무당이 다스린 지역이 쪼그라들고 이렇게 쪼만한 지역으로 줄어들 거야. 알아요? 그래서 사만 때 가면 이 지역을 뭐라 하면 돼? 그럼 소도라 부를 거야. 오케이?
이 소도를 다스리는 무당을 뭐라 하면 돼요? 청군이라 불러. 그럼 나머지 누가 다스릴까? 그래, 정적 지배자가 추려놓은 거야. 오케이? 정치적 지배자가 추려놓은 거야. 이제 우리 여기서 보고 느낀 거지. 사만의 소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지. 뭘 보여줘? 정치하는 놈과 뭐? 종교를 지배한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이제 재정 일치에서 뭐로 발전한다? 재정 분리로. 오케이? 이해가? 하지만 사만의 소도는 어찌 무당이 다스리니까 신성할 거 아니야. 별도로 인정된 거지. 별업으로 인정된 거 아니야. 뭐 죄진자가 도망을 쳐도 함부로 잡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중에 사라지겠지. 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 이 청군이 바로 뭐라 했어요? 무당이라고 했지? 무당. 무당은 특히나 어찌 사람이 죽었을 때 어찌? 그 사람의 영혼을 신에게 인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우리 장례에서 봤다. 사만에서는 영혼의 운반자가 뭐라고요? 쇠라고. 그래서 사만 지역에 남아있는 거야. 그걸 소떼라 부른 거야. 아, 여기가 예전 뭐였다? 소도였구나. 오케이? 상징. 요 위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뭐 같아? 세지. 맞아. 사만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초기가 위치죠? 초기가 위치. 다시 편집. 위치는 뭔 위치? 초기가 유적이지. 자, 이제 남은 건 초기과의 유적들만 남은 거예요. 우리 유적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유적 보니까 첫 번째는 고구려의 초기 수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절본이잖아요. 절본을 지금은 오녀산성이라 불러요. 근데 가만 보시면 여러분 지금 흑백이라고 해서 그림이 후져. 아니에요. 이게 다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지금 제가 이 PPT 만드는 거 너무 힘든 것도 이 저작권 문제를 다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흑백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허용해 준 이거라서. 근데 보시면 진짜 산악지대인지 느낌 오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 형광펜이네. 잠깐만. 펜. 오케이. 진짜로 산악지대라는 느낌 나시죠? 우와. 오케이? 그래서 어째요? 중국과 항쟁에서 유리할 수 있었고요. 대신 문제는 뭐냐면 농토가 부족하겠네. 그지? 농사진이 충분하지 않네. 그래서 주변 연락했다겠잖아요. 약탈 경제했던 고구려 초기 수도 뭐라고요? 절본. 지금은 오녀산성이라 부르는 이곳 잘 받으시고, 두 번째는 자, 이 두 가지는 동해란 나라와 관련된 걸 아시면 돼요. 동해의 집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동해의 집터가 보면 이 한자 모양과 닮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케이? 한자 모양 보시면 진짜로 진짜 여자의 모양과 닮았고요. 맞죠? 여기는 집터가 철자 모양과 닮은 것도 눈에 띄시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특한 건 마지막에 마흔의 토실입니다. 마흔은 정말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에 막는 이제 덮개도 있겠지만 정말로 와 이렇게 밑에 땅속으로 들어갔던 마흔의 토실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초기과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참고로 말하면 우리 고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사책은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 초기과에 대한 중요한 문헌은 어디냐면요. 중국 문헌이에요. 그 중국 사서가 있는데 그 중국 사서를 조금 알기 위해서 중국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 보시면 진짜 자주 보죠. 중국의 전설정조 뻥이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당군을 갖다 붙였어요. 당군도 나 똑같이 세웠다고. 그리고 은을 다르면 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편하게.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중국에 혼란의 시대가 왔다고 여러분 들은 바 있어요? 뭐? 춘추전국. 이 중에 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딱 한 나라 배운 거 뭐?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린 이때도 계속 모여서 고조선 이랬잖아요. 요 연이 고조선과 경쟁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쳐들었다고. 우리가 이겼다 졌다? 졌다. 완빵으로 깨졌다. 그래서 저 요령을 잃어버리고, 맞죠? 요령의 중심지를 놔두고 어디로? 대동강 일대로 중심지를 옮겼다. 기억나요? 왕금성 일대로 옮겨온 우리 고조선 이야기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건 누구다? 진. 맞죠? 근데 진이 3대를 못 가잖아. 바로 한으로 넘어가는 거 봤죠? 이 혼란기에 또 누군가 건너왔다. 그게 누구다? 위만. 위만이 그래서 고조선 와서 고조선 왕이 준왕을 열려철기를 패버리고 준왕은 도망가고 맞죠? 그래도 위만이었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고조선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라고 든 거 아니야. 딱 요 시기.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나라 때는 고조선이 정말 그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나중에 어쩐다 중개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여기 열받은 게 누구다? 한. 그래서 한이 고조선 침략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건 야, 중국은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딱 한 나라. 뭐다? 고조선. 그리고 중국의 한이 무너지면 다시 혼란이 왔다. 맞아요? 이 과정 본 게 위. 맞아? 이걸 계승한 진. 맞아? 나중에는 중국이 크게 두 세로 갈리더라. 무슨 시대? 남조와 북조의 남북조 시대. 오케이? 잠깐. 요 시기가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고대는 고구려백제 신라가 다 이 시기에 해당된 이야기인데요. 오케이? 그리고 고대 삼국 마렵에 중국의 통일왕조가 등장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는 초기과 이야기했잖아. 그럼 초기과에 해당된 건 요 나라 관계된 거예요. 오케이? 요 나라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이 위나라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한반도가 있고요. 위가 있죠. 그리고 오가 있고요. 여기 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지 주인공들 잘 아시죠? 누구요? 그죠? 유비가 장비가 아니라 유비, 송곤, 조조. 맞죠? 잠깐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관중이 쓴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삼국지를 알겠지만 진나라 때 실제 유명한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 삼국지가 있거든요. 역사책 삼국지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책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삼국지 역사책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면 어디에 써 있겠어요? 가만 보시면 우리가 관계된 건 초가 아니죠. 오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위죠, 위. 그래요. 위나라 편을 보면 위서를 보면 맞아요? 그 위나라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이 모여 있네요. 맞죠? 슬프지만 우리를 걔들 오랑캐라 불렀잖아요? 동이라고? 맞아요? 삼국지 위소동이전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초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는 거. 오케이? 한 번쯤 이것도 중요한 문헌에 관한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과는 끝났습니다. 그럼 초기과 다음이 뭐예요? 본격적인 고대국 고구려백제 신라가 맞지? 가만 보면 어디서요? 우리 이미 고구려를 만났고요. 만의 지역국가에서 백제를 지난해 한 지역국 신라를 맞아요? 이들이 고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볼 텐데 맞아요? 그때 중국의 시기는 어디라고요? 이 시기에 해당된다. 맞지? 이 중국의 분열의 시기와 우리 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보는 게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다. 오케이? 이제 고대 국가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